안녕하십니까. 암호화폐 정보를 전달해 드리는 닥터 비트맨입니다. 네, 목요일에 아침이 밝아왔습니다. 어떻게 편안한 밤 잘 보내셨나요? 최근 비트코인의 움직임이 다소 심심합니다. 현재는 27,000달러 위를 상회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이 가격대에서 큰 변화를 주지는 못하고 있는데요. 일단은 코인 마켓캡에서 메이저 탑10 코인들 가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시가총액 1위 비트코인의 경우는 전날 대비 1.17% 상승한 27,340달러대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외에 이더리움은 0.18% 하락한 1,820달러대를 나타내고 있으며 6의 XRP는 2.86% 상승한 0.44달러대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비트코인의 더미넌스, 이더리움의 더미넌스 각각 한번 살펴보게 되면 46.6%, 19.3%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선물 투자자분들은 현재 포지션 어떻게 잡고 있는지 롱숏 비율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비트코인을 먼저 보겠습니다. 네, 비트코인의 경우는 숏 포지션이 63%로 우위를 점하고 있습니다. 이더리움의 경우는 숏 포지션이 54%, XRP를 보게 되면 XRP의 경우도 숏 포지션이 53%로 우위를 점하고 있는데요. 네, 미국 증시는 어떻게 마무리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네, 다우존스, S&P 500, 나스닥 모두 다 플러스 마감을 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달러 인덱스의 경우도 플러스 0.25% 상승, 대신 원달러 환율의 경우는 0.15% 하락 마감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네요. 네, 최근 크립토 마켓이 약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미국의 부채 한도 상향이 비트코인 가격에 호재로 작용될 수 있다라는 전망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이 빗썸사나 빗썸 경제연구소는 17일 보고서를 내고 미국의 부채 한도 상향 승인에 따른 시나리오별 단기 가격과 올해 가격 전망을 내놓게 되었는데, 이 부채 한도는 미국 정부가 빌릴 수 있는 돈의 최대치를 의회가 설정한 것이죠. 만약 이를 초과한다면 의회가 한도를 상향해야 합니다. 우선 미국의 부채 한도가 상향 조정되면 확장 재정 정책으로 인해 시장의 유동성이 증가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 화폐의 가치가 하락하고 연준의 금리 인하 가능성이 맞물려 비트코인 가격에 호재로 작용될 수 있다라고 내다본 것인데요. 이 부채 한도 상향 승인이 지연될 경우 국가 채무 불이행 즉 디폴트 가능성이 커지고 국가 부도에 대한 투자자의 우려가 심화될 수 있는 것이죠. 이에 안전자산에 대한 높아진 투자 수요의 일부가 비트코인으로 편입될 수 있다라는 것인데, 추가적으로 재정 적자 감축 조치를 포함한 조건부 합의가 이뤄질 경우 경기 침체 가능성을 고려해 연준이 긴축 정책을 조기에 종료할 수 있다라고 하는 보고서도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이 밖에도 보고서는 올해 1분기 비트코인을 중심으로 암호화폐 시장이 회복될 수 있었던 이유로 미국 중소형 은행의 연쇄 도산 등 은행 시스템 위기로 기업과 개인의 자금 유입, 그리고 홍콩 암호화폐 시장 개방과 관련된 중국의 가상자산 시장 이 재개장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다가오는 비트코인의 네 번째 반감기 등으로 분석을 하였는데, 빗썸 경제연구소의 정책연구팀장인 오유리 팀장의 경우는 최근 비트코인은 은행 시스템의 위기와 경기 침체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안전자산인 금과 커플링 현상을 보인다며 올해 비트코인의 가격 상승이 전망되지만 미 국회의 부채 한도 합의 내용에 따라 단기적인 가격 변동성이 발생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밝히게 되었습니다. 예, 이제 오늘 새벽 한 가지 소식이 추가적으로 나오게 되었는데, 바로 미국이 부채 한도 합의에 긍정적인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라는 것인데요. 이 시장은 부채 한도 협상에 대한 기대감이 살아나며 반등을 하였죠. 특히나 미국 공화당 소속 케빈 메카시 하원 의장의 이 CNBC와 인터뷰 이후 시장의 투자 심리가 되살아나게 되었습니다. 이 메카시 하원 의장은 이 조 바이든 대통령의 협상 의지에 고무됐다라며 결국 우리는 디폴트는 없을 것으로 본다라고 말을 하였는데, 이 메카시 의장은 이번 부채 한도 상향 문제에 있어 사실상 이 바이든 대통령의 협상 파트너로 양측은 전날 백악관에서 두 번째 협상에 나섰지만 합의는 결렬되었죠. 이 메카시 의장은 이제 제가 유일하게 확신하는 것은 합의에 이르는 길을 찾는 구조를 갖고 있다라는 점이라며 이 협상 타결을 위한 타임테이블은 옳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라는 언급을 하였습니다. 이제 바이든 대통령의 경우는 이번 달 안에 합의를 도달하기 위해서 다가오는 24일까지 예정되어 있던 아시아 순방 일정을 21일까지로
속도 단축하기도 하였는데요. 다만 이제 시장은 부채 한도 협상이라는 이슈보다 시장의 동력이 떨어진 점에 대해서 눈을 돌렸습니다. 이 D.A. 데이비슨의 자산관리 리서치 책임자인 제임스 라간의 경우는 이 마켓 워치를 통해서 이 당연히 부채 한도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지면 시장은 취약해질 수 있다라면서도 이번 달 시장 하락을 주도하고 있는 에너지, 소재, 금융 등 경기 수단 부문의 약세로 인해 시장 참여자들이 더 방어적으로 주식을 옮기기 시작을 했고 이 모든 것이 전적으로 부채 협상 때문이다라고 말하기는 어렵다라고 분석을 하였습니다. 스파탄 캐피탈의 수석 시장 경제학자 피터 카딜리오의 경우도 이제는 어닝 시즌이 끝나고 시장의 초점이 이동함에 따라 주가가 횡보할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한다라면서 투자자들은 다가오는 6월 13일에서 14일 연방공개시장위원회 FOMC에 초점을 맞추게 될 것이다 라고 진단을 하였습니다. 거의 매달 작년부터 해서 FOMC를 참 눈여겨볼 수밖에 없는데 또 오늘 이제 주택지표는 호조를 보였습니다. 이 미국 상무부에 따르면 지난달 주택 착공 건수는 전월 대비 2.2% 증가한 140만 건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월스트리트 저널이 집계한 전문가 전망치와 거의 일치하였습니다. 이 종목별로 보면 테슬라의 주가는 주주총회에서 일론 머스크 이 CEO가 사이버 트럭을 연내에 인도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밝히면서 무려 4.4% 급등을 하였는데요. 이제 앞서 보신 바와 같이 미 달러와도 상승하였습니다. 주요 6개 통화 대비 달러 가치를 보여주는 달러 인덱스는 전장보다 0.29% 올랐고 유로는 달러 대비 0.26% 내리게 되었는데 뉴욕 유가는 미국 정치권의 부채 한도 합의에 대한 기대로 위험 선호 심리가 살아나며 오름세를 기록하게 됩니다. 이 안전 자산인 금 가격은 하락 마감하였습니다. 뉴욕 상품 거래소에서 6월 인도분 금은 이제 전 거래일보다 온스당 8.10달러 약 0.4% 하락한 1984.90달러의 거래를 마쳤는데요. 이는 지난 3월 29일 이후 가장 낮은 가격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현재 거시경제는 크립토 마켓 기준으로는 긍정적인 방향으로 흘러 들어가고 있지만 이제 단기 가격 추이는 좋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이에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의 상관관계가 역대 최저치를 나타내고 있다라는 내용이 나왔는데요. 자세한 내용 같이 보겠습니다. 네, 헤드라인을 보게 되면 비트코인, 이더리움 상관관계 2021년 이후 최저치이다. 암호화폐 시장 변화나 헤드라인이 장식이 되어 있습니다. 네, 암호화폐 전문 매체 코인데스크가 가상자산 데이터 기업 카이코의 새로운 발표 내용을 인용,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의 상관관계가 2021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라고 보고를 했습니다. 네, 카이코에 따르면 이제 15일 기준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의 30일 상관 개수 변화는 77%로 2주 전 기록인 96%보다 훨씬 더 낮다라고 하는데 이 카이코는 주간 뉴스레터를 통해서 이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모두 서로 다른 특이한 요인에 따라 움직이는 것으로 보인다라고 전하였습니다. 이 암호화폐 옵션 및 파생 상품 전문 기업 오빈 마켓 거래 부사장 풀킷 고얄의 경우는 이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의 상관관계 약화가 장기간 이어질 가능성을 제기하였는데요. 이 비트코인이 더는 이더리움이나 전반적인 시장에 고정되지 못할 수도 있다라는 의미를 가진 것이죠. 이 고얄 부사장은 장기적인 제도 변화가 시작될 가능성이 있다. 이더리움이 작업 증명 방식에서 지분 증명 방식으로 전환하면서 이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의 기반이 된 수요와 공급 경제가 계속 분리될 것이라고 주장을 하였는데 이어 그는 비트코인은 디지털 금이라는 지위를 확고히 다지고 이더리움은 상승세를 보이는 주식 혹은 신흥시장과 같은 존재로 여겨질 것이다 라고 덧붙이게 됩니다. 네, 마지막으로 비트파이넥스 애널리스트 팀은 이더리움은 POS 전환 이후 다른 종류의 자산으로 간주될 수 있다. 이 비트코인은 거시경제적 요소와 기관 투자자의 관리가 더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 반면 이더리움은 거시경제적 요소와의 상관관계가 줄어들 것이라며 이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모두 같은 영역에 포함되어 있으나 가격 움직임의 관점에서 다른 자산군으로 보는 것은 암호화폐 시장에는 긍정적인 변화이다 라고 분석을 했다고 합니다. 네, 이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의 상관관계가 떨어졌다는 것 이제 크게 보았을 때는 비트코인과 알트코인과의 상관관계가 멀어졌다라는 것은 크립토 마켓 입장에서 나쁘지 않은 상황이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비트코인의 가격에 끌려다니는 것이 아니라 각자의 진행 상황에 맞게 움직인다라는 점은 건강한 생태계가 조성되어 있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갑자기 말이 꼬이는데 다시 들어가겠습니다. 네, 건강한 생태계가 조성되어 가고 있다라는 뜻이기 때문이죠. 다만 아직까지는 나아가야 되고 개선되어야 할 부분이 많은 것이 사실인데요. 이제 이러한 소식과 더불어서 얼마 전 미 컬럼비아 대학교 비즈니스 스쿨 겸임 교수인 오스틴 캠벨이 최근 SEC가 코인베이스가 질의한 이 규제 명확성과 관련해 답변을 거부한 것에 대해 아주 강력하게 비판을 하였습니다. 이 캠벨 교수는 법적 규제 명확성과 합리적인 법적 제도를 원하는 이 크립토 프로젝트는 100% 미국에 기반을 둬서는 안 된다라고 말을 하였는데, 사실 SEC의 게리 겐슬러 위원장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규제는 이미 나와 있다라는 말을 하면서 나름의 변명을 하기도 했죠. 하지만 그 규제라는 것이 사실상 증권법이다 보니 크립토에 맞지가 않는 실정입니다. 겐슬러 위원장의 말대로라면 이 크립토는 모두 증권이고 어떠한 추가 입법도 필요 없다라는 말이 되는데요. 이런 관점에서 코인이 증권법을 따른다면 개인 간 송금 같은 것들도 사실상 증권거래소를 통해서만 가능해야 한다라는 말이 됩니다. 이 자체가 말이 안 되고 결국 혁신을 막아서 과거에 묶어두겠다라는 뜻으로밖에는 해석이 되지 않죠. 따라서 입법도 되지 않은 상황에서 증권법을 들이대는 이 SEC의 태도는 이치에 맞지 않습니다. 그 연장선상에서 리플과 SEC의 소송을 맡고 있는 제레미 호건 변호사가 한 가지 문서를 공개했는데, 이 SEC가 그토록 봉인하고 싶어했던 힘먼 문서에 대해서 법원이 SEC의 주장을 거부했다라는 내용이 담긴 내용이었습니다. 이 법원도 SEC의 이율 배반적인 태도에 대해서 지적을 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가 있는데요. 이후에 미카나 일본에서의 G7 회의 내용을 볼 때 이 크립토 관련 규제는 조금씩 더 구체성을 띠게 될 것입니다. 사실 이제 2017년에는 코인이라고 하면 다 뭐 쓰레기 사기쯤 이렇게 인식을 했었는데, 이제는 세계 정상들이 나서서 크립토에 대한 규제를 세우고 있는 상황이죠. 그런 관점에서 볼 때 미 SEC가 이렇게까지 증권법으로 코인을 다스려야 한다라고 주장을 하는 것은 과도한 억지로밖에는 볼 수가 없습니다. 그게 아니라면 코인에 대한 규제권을 확실히 가져오기 위해 빌드업을 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는데요. 하지만 규제권을 가져온다는 명목하에 수많은 혁신의 기회가 날아가 버리고 있습니다. 이 크립토를 잃으면 미국은 금융 주도권의 위협을 받을 수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는데, 이 덕분에 리플의 가격은 다시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이 리플 승소에 대한 기대감이 나올 때마다 시장 분위기와 상관없이 XRP의 가격은 올라주었죠. 이제 지금껏 그래 왔고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다만 이 소송 이슈에 너무 매몰되면 XRP의 장기적인 가격 상승에는 큰 도움이 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점 또한 투자자분들이 기억을 해야 합니다. 이제 당장 승소를 하게 된다면 미국 거래소들의 XRP가 재상장되면서 가격 펌핑이 무조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XRP 투자자들이 궁극적으로 바라는 것은 이 단순한 가격 펌핑이 아니죠. 이 글로벌 송금 시장에서 XRP, 리플이 상당한 파이를 차지하는 것과 더불어서 XRP 레저 기반의 생태계를 견고하게 구축하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 리플이 이러한 비전을 성실하게 구현해내는 것이 가격 지지에는 훨씬 중요하게 되는데요. 이 비트코인 가격을 보면 사람들이 너무 많이 올랐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규제가 아직 제대로 있지도 않은 상태에서 이 가격이 만들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이 규제가 생기면 오히려 가격이 하락하거나 이런 변동성은 더 이상 없을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하지만 규제가 생긴다는 말의 뜻은 제도적 보호장치 속에서 투자를 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라는 말과도 같습니다. 그런 점에서 투자자들이 좀 더 안심하고 이 비트코인과 그 외 크립토 자산에 투자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는 것은 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게 되죠. 이제 비트코인이 과거 200만 원이 넘었을 때 저는 정말 미쳤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2023년 비트코인 가격이 3,600만 원에서 멈추니까 투자자들은 왜 이렇게 안 오르냐라고 이야기하죠. 이게 참 아이러니합니다.
있습니다. 이 사람들의 암호화폐에 대한 기대치가 과거보다 훨씬 높아졌다라는 것인데 이 어떤 자산에 관심이 생긴다면 거기에는 시간과 자금이 들어가야 합니다. 이 좋은 자산에 투자한 자금은 시간이 녹아들면서 결국 수익을 내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그런 점에서 사실 지금 얼마에 물렸냐라는 것은 그리 중요한 게 아니죠. 결국 비트코인은 다시금 신고점을 달성하게 되어 있고 그때 매수를 들어가는 사람들이 진짜 물리게 되는 것이죠. 지금은 괜찮습니다. 다만 시간이 문제인 것이죠. 안 보고 가면 섭섭하겠죠. 마지막 크립토 공포 탐욕 지수입니다. 전날 대비 4포인트 하락한 이제 50포인트를 기록하면서 여전히 중립 단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지수는 0이면 공포, 100이면 낙관을 의미하게 되죠. 네, 이제 비트코인에 입문하는 투자자분들이 늘 가지는 공통된 질문들이 있습니다. 이제 그 중에서도 비트코인의 가장 위협이 되는 기술로 알려진 양자 컴퓨터 기술에 대해서 살짝 알아보려고 하는데 이 양자 컴퓨터 기술이 아직 현실에서 쉽게 이용되지 않고 있는 것이 사실이죠. 이제 현존하는 가장 강력한 양자 컴퓨터는 구글에서 개발한 사이카모어라는 컴퓨터입니다. 이 사이카모어의 경우는 53큐비트 양자 컴퓨터로 2019년 10월에 발표되었습니다. 이 양자의 우월성이라는 성과를 달성하면서 기존 PC보다 빠른 계산을 수행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 이제 이렇게 말하면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이제 예를 들어 보았을 때 이 사이카모어의 경우는 49Q 비트 게이트를 시뮬레이션 하는데 200초가 걸리게 됩니다. 약 3분, 이제 4분이 안 되는 이제 시간이죠. 그런데 이걸 일반 PC로 작업하려면 얼마나 걸릴까요? 뭐 1년이 걸릴까요? 뭐 아니면 10년이 걸릴까요? 아닙니다. 일반 PC로 작업을 하려면 10,000년 이상이 걸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사이카모어의 경우는 일반 PC보다 무려 10,000배가 빠르다라는 것을 의미하는데 그리고 자꾸 이야기하는데 큐비트란 양자 컴퓨터의 기본 단위가 입니다. 말이 왜 이렇게 아까부터 꼬이는지 모르겠는데요. 이 큐비트라는 것은 양자 컴퓨터의 기본 단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디지털이 0와 1 그러니까 이진법을 이용하는데 이 큐비트는 0와 1의 중첩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퀀텀 시스템입니다. 따라서 큐비트는 0와 이제 동시에 1일 수가 있습니다. 이쯤 되면 양자 세계에서 통상 이야기하는 개념을 떠올릴 수 있을 것인데 그러니까 기존 PC 시스템과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빠른 컴퓨터가 양자 컴퓨터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런데 이런 양자 컴퓨터를 개발하는데 드는 비용이 워낙 무지막지하게 비싸다 보니 아직 대중들이 이용될 수 있는 수준이 못 됩니다. 참고로 이제 구글이 개발한 사이카모어의 개발비는 수억 달러 정도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몇 천억이 들었다라는 것이죠. 이 양자 컴퓨터 하나에 수천억을 태울 수 있는 기업이 과연 얼마나 될까요? 이제 사실상 구글과 이 몇몇 글로벌 공룡 기업이 아니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웬만한 개발도상국 1년치 예산과도 맞먹는 비용이기 때문에 이 양자 컴퓨터를 일반 대중이 이용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국가기관 정도가 이용할 수 있는 시기는 분명히 멀지 않은 미래에 오게 되겠죠. 그렇다면 왜 양자 컴퓨터가 비트코인 네트워크에 위협이 된다라고 하는 것일까요? 이제 가장 우선적으로는 암호를 맞추는데 드는 계산 능력이 앞서 말했듯 일반 컴퓨터에 비해 10,000배나 빠르기 때문에 이 비트코인 채굴 시스템이 사실상 무력화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 비트코인 블록체인을 보호하는데 이용되는 알고리즘인 SHA-256을 빠르게 해독할 수 있기 때문에 비트코인의 암호화 시스템이 무용지물을 돼 버린다라는 것이죠. 또한 비트코인 지갑 또한 해킹이 가능해집니다. 비트코인 지갑은 개인키로 보호가 되는데 이 개인키는 비트코인 주소에 대한 액세스 권한, 이 접근 권한을 제공하는 긴 숫자와 문자 열입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보셨겠는데요. 이 문제는 양자 컴퓨터가 개인키를 빠르게 추출해버려서 비트코인을 훔치는 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다라는 데 있습니다. 이 비트코인에 대항하는 양자 컴퓨터가 현실에 존재한다면 비트코인 네트워크 내에서도 이외에도 이 다양한 문제를 일으킬 수가 있는데 51% 공격이나 빠른 계산 속도를
속도를 통한 채굴풀의 무력화, 가격 조작 같은 일들도 가능해지죠. 이런 생각을 한다면 비트코인에 대한 신뢰가 흔들리기 쉽습니다. 2009년 처음 나타난 비트코인의 기술은 언제든 대체될 수 있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너무도 합리적으로 들게 되죠. 어쩌면 양자 컴퓨터는 기술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비트코인의 신뢰에 대한 이야기인지도 모릅니다. 비트코인이 신뢰할 수 있느냐는 매우 근본적인 문제 말이죠. 이제 사실 비트코인 네트워크는 작은 처리 용량과 느린 속도로 늘 의심을 받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번 BRC 20계열 토큰의 민팅으로 비트코인 처리 속도가 매우 늦어지는 문제가 발생하기도 하였습니다. 과연 비트코인은 이대로 괜찮은 것일까요? 하지만 양자 컴퓨터가 비트코인에 그다지 위협되지 않을 거라는 목소리도 여전히 힘을 얻고 있습니다. 이 양자 컴퓨터가 개발되는 데는 시간이 여전히 많이 필요하기 때문이죠. 이 양자 컴퓨터 개발은 여전히 초기 단계에 있으며 그것이 비트코인 네트워크를 위협하는 수준으로까지 발달하기 위해서는 훨씬 더 많은 시간이 요구될 것입니다. 또한 비트코인 네트워크에 참여하는 노드들의 수도 계속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쉽게 무너지지 않을 것이라는 주장도 합리적이죠. 그리고 무엇보다 비트코인은 업그레이드가 가능합니다. 이 과거에도 블록당 처리 용량을 늘리는 문제를 가지고도 하드포크를 통해 비트코인 캐시 등 다양한 알트가 등장하기도 하였습니다. 2021년 11월에는 템루트 업그레이드가 성공적으로 실시하기도 했죠. 참고로 비트코인 진영에서는 이미 양자 내성, 이제 양자의 내성을 가지는 해시 함수를 개발 중에 있다라고 알려지고 있기도 합니다. 이제 비트코인의 느린 처리 속도와 관련해서 아마도 비트코인은 현재의 인터넷과 같이 기본적인 환경을 조성할 뿐 그 외 실제 서비스들은 그 위에서 레이어 2, 레이어 3 형태로 운영될 것이라는 것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미래입니다. 이제 땅이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 위에 건물들 그리고 사람들이 상거래하는 것들은 다른 얘기니 말이죠. 이제 향후에는 대부분의 비트코인 송금 또한 라이트닝 네트워크를 통해 이루어지게 될 것이죠. 지금이 지나치게 초기이기 때문에 생겨나는 문제입니다. 참고로 이제 양자 컴퓨터의 대중화는 이 비트코인에만 위협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비트코인이라는 강력한 암호화 시스템이 문제가 된다면 지금의 일반인들이 이용 중인 보안 시스템 대부분이 사실상 무용지물이 됩니다. 개인의 비밀번호나 공인인증서 등이 아무런 의미가 없어집니다. 그런 의미에서 양자 컴퓨터는 인류의 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반문할 수 있겠죠. 이 양자 컴퓨터가 나타난다면 그에 합당한 보안 시스템이 만들어질 것이고 비트코인은 그보다 더 빨리 업그레이드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결국 비트코인과 양자 컴퓨터에 대한 논쟁을 할 때 깨닫게 되는 것은 비트코인이 여전히 지나치게 초창기에 지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현재 가격이 3만 달러 밑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불과 2에서 3년 뒤에는 3만 달러가 아니라 30만 달러 위에서 움직일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여전히 비트코인 반감기는 4년마다 찾아오고 있고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비트코인이라는 암호화된 자산을 신뢰하고 있으니 말이죠. 양자 컴퓨터가 비트코인의 위협이 된다. 그렇다면 지금 통장에 있는 현금, 주식 계좌들의 주식들, 지적 재산권 등 사실상 모든 자산들이 위험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걱정할 필요가 없죠. 비트코인 노드들의 합의를 통해 언제나 그랬듯 올바른 길을 찾아갈 것이고 10년 뒤에도 여전히 남아있을 유일한 코인은 사실상 비트코인밖에 없으니 말이죠. 우리는 정말 전례 없던 기회의 중심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매 영상 말씀드리지만 절대로 단기적인 시각으로 이 시장 바라보지 마시고 장기적인 시각으로 또한 오랜 시간 동안 함께할 수 있는 여유 자금을 통하여 투자를 꼭 진행하시길 진심으로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닥터 비트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